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대북성공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내용의 이 대북성공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이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방해특검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죠. 글쎄요,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발의한 건 이 자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 대북 송금에 관한 검찰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6월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일 때 네. 지사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대북 송금에 관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해갈 수 없는 국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지사를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죄 가능성이 아마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사를 흔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대북 송금 특검법이라는 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수사는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6월 7일 1심 선고는 수사가 아니고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은 이제 재판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증거들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이다,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를 하기 오해입니까? 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내부 어떤 고발에 의했다던가 어떤 네. 객관적인 어떤 증언에 의한 거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해관계자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본인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 측에서는 방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수사 자체를 놓고서 특검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회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의혹이나 앞으로 어떤 수사할 그 수사 지점이 나와도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수사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의혹이 있으면은 그 수사를 특검한다?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거고요. 이거는 실패한 수사는 뭐 다 징계하겠다거나 처벌하겠다, 이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 재판부가 이건 미진하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 방탄 특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북송금 특검법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인데요. 야당의 특검 공세, 국민의힘도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15배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회장기를 단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쓴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뭐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정쟁용이다, 또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윤상현 의원 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어요. 6,200만 원 상당의 기내식, 또 셀프 초청 논란, 영부인의 이 단독 외견 맞냐,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뭐 2천만 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글쎄, 뭐 확인을 위해서 저는 특검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이미 대부분 확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공문 같은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무슨 저질 정치공세다 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할 일이 아니고 네네. 자 셀프 초청 지금 그 부분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당시에 주 인도 대사가 우리 쪽이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도에서 먼저 초청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미 사실관계는 다 대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특검 상황에 대한 뭐 물타기, 맞불 뭐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진상규명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특검법 요구에 대해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쟁용이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불법의 영역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정책적 비판, 뭐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설명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이거를 불법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는 건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네네.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불법이다라고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북한의 오물풍선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죠. 예, 서로 전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문제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글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논리대로 따지면 대북 전단을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네네.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약간은 양비론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우연이라는 결정을 받았죠. 네. 그건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 결정을 받았다면 대북 전단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문제를 삼는 북한을 나무래야 되는 일이지 지금 그런 대북 전단에 대해서 무슨 우물 풍선으로 대응하는 북한을 나무래야 될 일이지 이걸 지금 뭐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상황 진단을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아니라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오물투척한 걸 지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오물투척은 그거대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갈등이나 위험 상황을 좀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려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풍선 이 건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조건 믿을만 해가지고 오는 풍선들이 전부 다 달러가 들어있고 좋은 USB가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선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뭐가 잘못되거나 예. 예를 들어서 오판을 하거나 그러면 국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풍선을 넘어오는 걸 제대로 차라리 막고서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그래 튼튼한 안보 속에서 이거 잘 막았는데 저런 짓을 북한이 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저걸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협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도 똑같은 위협이라고 저쪽이 생각할 수 있으니 우리의 방어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그만두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한 안보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추구할 것은 또 어떤 한반도의 평화도 동시에 예. 추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방법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 상정될 예정이고 또 의결이 되면 그동안 이제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이제
포격 훈련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 당연히 이 대박이네. 9.19 군사합의는요 벌써 무효화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문재인 정부 때 합의를 해놨는데 이걸 지키는 거는 양쪽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남한만 지켰어요. 우리만 지켰어요. 자 이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이 합의를 무효화했어야 된다. 그리고 무효화하고 만약에 이 합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북한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응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대응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던 거에 누적 상태에서 바로 오물풍선 같은 일도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오물풍선 이 문제를 만약에 여기서 그럼 우리 전단 안 보낼 테니까 북한도 오물풍선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은 저런 비슷한 상황을 또 만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남북 간에 대화를 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 양쪽에 또 여쭤볼 게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성유화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뭐 희망도 있고 한데 정작 여야의 평가는 갑론을박 심합니다. 네.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네.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하니까 여당, 야당 다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선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거 좀 뭐 약간 우리도 뭐 기대를 하고 산유국이 되길 희망하고 꿈을 꾸지만 네네.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미국에서 옛날에 뭐 우주 계획 같은 거 발표하고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가의 뭐 이렇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산유국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뭐 이렇게 꿈꾸게 하고 이런 식의 발표였다면 예. 그런 비판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건가? 라는 기대로 바로 넘어가게끔 저는 발표를 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맞아? 이거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일이야?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있고 그것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저런 소동이 있었어요. 있었죠. 1976년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 저는 저런 의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윤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차분하게 지켜보자. 네. 근데 이제 저런 이슈를 던져놓으면 언론에서 우선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언론도 차분하게 지켜보는 쪽으로. 어차피 올 연말부터 이제 시추를 하나 시작을 하고 예.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추공에서 과연 나올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판명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은 나온다는 게 추정량의 최대치만 가지고서 지금 뭐 네,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좀 호들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당대표를 뽑기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제 빠른 시점입니다. 현행당원 100% 투표의 전대 규칙 개정에도 본격 차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까요? 저는 뭐 나오는 쪽으로 계속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당초에는 6월 말 7월 초였다가 예. 8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또 7월 지금 25일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 정도라면 기껏해야 뭐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이 전당대회 시점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본인의 결심 문제죠. 예. 근데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목격담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에 따라서 유승민 네. 전 의원이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걱정하는 게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역선택 부분만 좀 없앤다면 중도층의 민심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아. 그게 반영이 된다면 유승민 의원도 예. 그럼 자기가 나가서 중도층을 좀 더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서 포부를 예. 밝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들 위주로만 만약에 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예 원천 봉쇄의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유승민 의원의 판단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과거에 뭐 5대5까지 갔었는데 그래. 이번에는 대개 20% 내지 30%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예. 것으로 압니다. 예. 뭐 그 정도라면 뭐 유승민 전 의원도 크게 아마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